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을 복귀해 보려 합니다. 바로 2022년 5월에 발생한 테라 루나 사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증발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단 며칠 만에 디지털 공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테라, UST를 혁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디지털 연금술의 몰락이라고 정의합니다. 돌을 금으로 만들 수 없듯이 코드로만 이루어진 신뢰는 실체 없는 허상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오늘 총 15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해 도대체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토록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가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앞으로 제2의 루나 사태는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이 사건의 핵심을 30초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테라, UST는 한때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그야말로 전설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에는 중앙화된 기업이 발행하는 테더, USDT나 서클, USDC와 달리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완벽한 디지털 화폐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융공학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패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 대상이자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뱅크런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UST의 정체성입니다. UST는 달러를 금고에 넣어두고 발행하는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자매 코인인 루나와의 알고리즘을 통해 1달러를 유지하려 했던 아주 위험하고도 실험적인 화폐였습니다. 이 실험이 왜 실패했는지 다음 장부터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니, 똑같은 1달러 코인인데 왜 USDC는 멀쩡하고 UST는 망했나요?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담보, 콜라테럴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USDC 같은 법정화폐 담보 모델은 진짜 달러 금고입니다. 여러분이 1코인을 가져오면 발행사는 금고에 보관된 실제 1달러 지폐를 내줍니다. 신뢰의 원천이 실물 자산에 있는 거죠. 반면 테라는 달러 금고가 아닙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자동 환전소 혹은 쿠폰 발행기에 가깝습니다. UST 1달러를 가져가면 1달러 워치에 루나라는 코인을 새로 찍어서 줍니다. 즉, UST의 가치는 루나의 가격이 받쳐줄 때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루나의 가치가 폭락하면 UST를 가꿔줄 재원이 사라지는 셈이죠. 실물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구조.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물 달러 없이 어떻게 1달러 가격을 유지했을까요? 바로 알고리즘 패깅이라는 기술, 아니 마법을 부렸습니다. 원리는 차익거래, 아비트라지를 이용한 수요와 공급 조절입니다. 예를 들어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비싸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루나를 사서 태워버리고 대신 UST를 발행, 민트 받습니다. 시장의 UST 공급이 늘어나니 가격은 다시 1달러로 내려가겠죠. 반대로 UST가 1달러보다 싸지면 사람들은 싼 값의 UST를 사서 소각하고 대신 1달러어치의 루나를 받습니다. UST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다시 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루나가 가치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루나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순간 이 균형의 마법은 깨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테라 생태계가 그렇게 빨리 컸던 이유, 기술력이 좋아서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바로 돈 복사 수준의 이자 때문이었습니다. 테라 생태계의 핵심 은행 역할을 했던 앵커 프로토콜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 20%의 이자를 보장했습니다. 당시 시중은행 금리가 1, 2% 수준이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고금리였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20%를 먹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싸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전체 USD 발행량의 70% 이상이 결제나 실사용이 아니라 오직 이 이자 농사를 위해 앵커 프로토콜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니 UST 시가총액은 급증했고
덩달아 루나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동이나 생산성 없이 만들어진 고수익은 결국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일 뿐입니다. 20% 이자를 계속 주려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대출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앵커 프로토콜의 구조를 뜯어보니 아주 기형적이었습니다. 이자를 받아가는 예금자, 렌더는 엄청나게 많은데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대출자, 바러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적자 구조였죠. 그럼 그 부족한 이자는 어디서 났을까요? 재단 LFG가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메꿨습니다.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였던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일드 리저브라고 하는데 이 물탱크가 마르는 순간 앵커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앵커가 무너지면 UST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니 UST도 함께 붕괴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운명의 날은 2022년 5월 7일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던 그날, 탈중앙화 거래소인 커브의 3풀에서 누군가 대규모로 UST를 매도하며 유동성을 뺐습니다. 그러자 철옹성 같았던 1달러 페그가 살짝 깨졌습니다. 0.99달러, 0.98달러. 평소 같았으면 차익 거래자들이 붙어서 가격을 올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장에 공포가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신뢰의 붕괴가 일어나는 순간 알고리즘은 멈췄고 사람들은 도망쳐야 산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뱅크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유명한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파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UST를 투매합니다. UST 가격이 떨어지죠. 시스템은 이걸 살리겠다고 매뉴얼대로 작동합니다. UST를 소각하고 루나를 발행해버립니다. 문제는 쏟아져 나온 루나를 아무도 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나 공급이 늘어나니 루나 가격이 폭락합니다. 루나 가격이 폭락하니 UST를 담보해줄 가치가 더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공포를 느껴 UST를 더 팝니다.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살리기 위해 작동했지만 역설적으로 루나를 무한대로 찍어내며 생태계 전체를 자멸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말로만 하면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태 발생 전 루나의 총 발행량은 약 3억 개의 수준이었습니다.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코인이었죠. 그런데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단 7일 후 루나의 발행량은 몇 개가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약 6조 5천억 개가 되었습니다. 3억 개에서 6조 개. 이건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에서나 보던 초인플레이션입니다.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니 가격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80달러였던 코인이 0.000001달러, 사실상 0원이 되었습니다. 99.99% 하락이 아니라 99.999999% 하락. 여러분의 자산이 먼지가 되어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다 사기인가? 사실 선배격인 다이라는 코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다이는 살고 UST는 죽었을까요? 정답은 담보의 종류에 있습니다. 다이는 과담보 시스템입니다. 이더리움이나 USDC 같은 외부 자산을 담보로 잡습니다. 내가 망해도 담보 가치는 남아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버팁니다. 하지만 UST는 내생적 담보, 엔도지너스 콜라터럴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발행한 토큰인 루나로 가치를 보증했죠. 이건 마치 제가 종이에 1억 원이라고 쓰고 그 종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신용이 무너지면 종이도 쓰레기가 되죠. 자기가 발행한 돈으로 자기를 보증할 수 없다. 이것이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이번 사태의 핵심 교훈입니다. 400억 달러가 날아갔는데 그냥 끝날 리가 없죠. 그 후폭풍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테라폼 랩스는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업 전체에 미친 영향입니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거나 아예 금지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크립토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수년 후퇴시킨 영구적 상처를 남겼다는 점이 가장 뼈아픕니다.
그럼 지금 테라와 루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루나 클래식 LUNC 그리고 테라 클래식 USD USTC로요. 현재 가격은 1달러 페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0.01달러 수준입니다. 이건 더 이상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도지코인 같은 밈 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커뮤니티에서 다시 1달러로 되돌리자 리패깅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6조 개 넘게 풀린 물량을 다 소각하지 않는 이상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희망회로에 속아 소중한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 코인에 투자해야 할까요? 투자 성향별로 가이드를 드립니다. 첫째, 안정지향형 투자자라면 절대 접근 금지, 노입니다. 더 이상 이건 달러가 아닙니다. 은행 예금처럼 생각했다간 큰일 납니다. 둘째, 단기 트레이딩을 즐기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카지노 영역입니다. 펀더멘탈 없이 뉴스 한 줄에 급등락하는 도박판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셋째, 학습과 연구가 목적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금융 역사와 실패를 배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 상품에 투자하실 때 이 4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1. 준비금, 실제 하는 자산, 즉 현금이나 국채가 금고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감사, 재단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 회계법인이 인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수익원, 이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실제 수익입니까? 아니면 신규 투자자의 돈입니까? 4. 내생적 담보, 프로젝트 자체 토큰으로 가치를 보증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연금술은 없다. 위험 없는 고수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코디로 검증되지 않은 맹목적인 신뢰는 파도 앞에 모래성일 뿐입니다. 테라 사태는 우리에게 투명성과 확실한 담보가 금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투기가 아닌 진정한 자산 증식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